두만강 물결이 잿빛으로 일렁입니다. 달빛조차 닿지 않는 깊은 밤, 강물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쉽니다.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12월의 끝자락. 하늘엔 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두껍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람은 멈췄는데 발소리만 또각또각 들립니다. 규칙적이면서도 어딘가 어긋난 리듬. 사람 발소리가 아닙니다. 뭔가 끌려가는 소리입니다. 무거운 것이 땅을 질질 긁는 소리. 얼어붙은 땅 위를 무언가가 지나갑니다. 강물이 그 발소리를 먹어치우려는 듯 더욱 잔잔해졌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낮고 거친 오랜 세월을 견뎌온 목소리입니다. 또 시작이군. 올해도 하나 데려가는 거지. 매년 이맘때면 꼭 이래. 12월 마지막 주. 새벽 1시.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건지.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모른 척할 뿐이지. 마을 노인 봉철수가 혼잣말을 남기고 지팡이를 짚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강물 소리만 남습니다. 출렁이는 물소리 속에 무언가 다른 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사람의 신음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한, 아니, 분명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여러 사람이 밤 10시 마을 방송이 삐하는 잡음과 함께 울립니다.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기계음 같은 목소리. 매일 저녁 같은 시간, 같은 멘트가 반복됩니다. 영흥리 주민은 당국 지시에 따라 22시 이후 강가 접근을 금합니다. 이는 주민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이니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2시 이후 강가 접근 절대 금지. 창문이 하나씩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들립니다. 딱, 딱, 딱.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움직입니다.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마을 전체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압니다. 그 시간에 강가에 서 있는 자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지난 30년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한 집에서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왜 강에 가면 안 돼요? 어머니는 아이의 입을 막습니다. 쉿.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마을 전체가 숨을 죽입니다. 커튼 틈새로 강을 바라보는 눈들. 두려움에 가득 찬 눈들. 18살 장철민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심장이 터질 듯 뜁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꿈. 또 그 꿈. 일주일째야. 누가 날 부르던데. 강 위에 서 있었어.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아니, 사람 같은 게. 얼굴은 안 보였어. 그냥 검은 형체만. 손짓했어. 이리 와. 이리 와라고. 목소리가 여러 개였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었어. 철민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낍니다. 강물 위에서 검은 그림자가 자신을 손짓하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 그림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시선은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뚫어보는 차갑고 집요한 시선.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지켜봐 온 것 같은. 식은땀이 등을 적십니다. 이불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강 쪽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입니다. 아니, 빛이 아닙니다. 뭔가 움직이는 겁니다. 철민은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갑니다. 커튼을 살짝 젖힙니다. 강둑에 무언가 서 있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검은 형체. 철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철민은 비명을 지르려다 입을 막습니다. 눈을 감았다 뜹니다.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도망친 거 아냐?
내 발로 간 게 아니라고. 왜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야? 진짜로 나는 가고 싶지 않았다고. 중국에 갈 이유도 없어. 여기가 내 집인데. 엄마 두고 어떻게 가? 철민은 친구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투엔 늘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자꾸만 떨렸고 말끝마다 한 박자씩 늦게 이어졌습니다. 눈빛은 항상 불안했고 뒤를 자주 돌아봤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친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새끼 탈북할 생각하나 보다. 요즘 이상해. 맨날 강만 바라봐. 겁쟁이 같으니라고. 철민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안 믿을 테니까. 무섭다고 말하면 비웃을 테니까. 며칠 전부터는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라. 따라와라. 철민은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으니까. 내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다. 지가 원해서 사라질 애가 아니라고. 18년을 키웠는데 내가 우리 아들을 모르겠어? 절대 아니야. 절대로. 철민이는 효자야. 나 혼자 고생하는 거 보고 항상 미안해했어. 그런 애가 엄마 버리고 가겠어? 순애는 억척스럽고 강단 있는 성격입니다. 남편 없이 철민을 키우며 악착같이 버텨온 사람입니다. 남편은 철민이 5살 때 탄광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혼자였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 팔고 밤에는 옷수선해서 돈 벌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날카롭습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강한 악센트와 굵은 목소리. 싸움도 잘합니다. 누가 시비 걸면 절대 안 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애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만은 부드러웠습니다. 철민아, 오늘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줄게. 순애의 삶은 오직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내 아들은 탈북 시도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증거는 충분해. 신발이 중국 쪽에서 발견됐잖아.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해? 매년 이런 일이 있어. 올해도 예외는 아니지. 그냥 받아들여. 말투는 날카롭고 냉소적입니다. 리철성은 마을의 모든 실종을 탈북으로 매뉴얼 처리하는 인간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항상 묵직하고 웃음엔 비웃음이 섞여 있습니다. 40대 중반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년 이맘때면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실종 접수, 탈북 처리, 가족 감시. 30년간 14건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리철성의 권력 때문에. 그는 마을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입니다. 리철성은 뭔가 알고 있다고.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직접 묻지 못합니다. 물었다가는 자기도 끌려갈까봐. 리철성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당당합니다. 그의 사무실 서랍 깊은 곳에는 오래된 장부가 있습니다. 30년간의 기록, 14명의 이름, 모두 그가 선택한 이름들. 하지만 아무도 그 장부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누가 들을까 두려워하며. 저 노파가 처음 끌려간 사람이래. 그때부터 시작이래. 30년 전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됐대. 강에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송만이 노파가 사라진 그날이 시작점이야. 30년 전 강에서 사라졌던 노파.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 그녀의 이름은 이제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송만이. 그 이름을 부르면 불행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강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수십 명이 동시에 울부짖는 소리, 비명 같기도 하고 노래 같기도 한. 하지만 아무도 강가에 가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다음 날 아침 노파의 옷까지만 강변에 남아 있었습니다. 피 묻은 옷, 찢어진 옷. 하지만 시체는 없었습니다. 보이부는 탈북으로 처리했습니다. 70세 노파가 탈북을? 말이 안 됐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매년 한 명씩 사라졌습니다. 모두 같은 시간, 새벽 1시, 모두 같은 방향, 강 쪽으로. 송만이가 문을 연 겁니다. 그 문은 아직도 닫히지 않았습니다. 7. 미스터리한 노파 송만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누가 들을까 두려워하며. 저 노파가 처음 끌려간 사람이래. 그때부터 시작이래. 30년 전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됐대. 강에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30년 전 강에서 사라졌던 노파.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 그녀의 이름은 이제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강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수십 명이 동시에 울부짖는 소리. 하지만 아무도 강가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파의 옷까지만 강변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순애가 잠에서 깹니다. 이유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합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본능. 방문을 힘차게 엽니다. 이불은 그대로인데 아들은 없습니다. 바닥에 젖은 발자국만 한 줄 남아 있습니다.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봅니다. 차갑고 축축합니다. 강물 냄새가 납니다. 철민아, 철민아. 순애의 비명이 집안을 울립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온 집안을 뒤집니다. 부엌, 화장실, 다락.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발은 그대로 있습니다. 외투도 그대로입니다. 맨발로 잠옷 차림으로 사라진 겁니다. 순애는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발자국은 집 밖에서 강가로 이어져 있습니다. 젖은 발자국, 맨발 자국. 되돌아오는 발자국은 없습니다. 일직선입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순애는 부르짖습니다. 철민아, 어디 갔어? 대답해. 엄마야, 철민아. 목소리가 마을 전체를 뒤흔듭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바람만 쌩 지나갑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창문 커튼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새벽 2시 리철성이 도착합니다. 군복 차림, 무전기를 든 부하들과 함께. 그는 발자국을 힐끗 보고는 코웃음을 칩니다. 이건 명백한 탈북. 기록 남겨라. 장철민, 18세, 새벽 1시경 강 방향으로 이동. 탈북 시도 확실. 순애가 외칩니다.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내 아들은 도망칠 이유가 없어. 끌려간 거라니깐. 이 발자국 좀 봐. 맨발이야. 한겨울에 맨발로 누가 강을 건너. 말이 돼? 하지만 보위원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기록부에 펜을 긋습니다. 삐삐삐. 차갑고 기계적인 소리. 매뉴얼대로 처리. 가족 감시 대상 등록. 해가 뜨자마자 순애 옆집 여자가 다가옵니다. 발소리가 조심스럽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며. 순애 동무. 사실 아들이 그동안 이상했다는 말이 많소. 밤마다 혼자 중얼거리고 강 쪽만 바라보고. 우리 애가 봤대요. 며칠 전에도 밤늦게 강가에 서 있더래요. 순애는 분노의 눈빛을 보냅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모함해? 내가 우리 철민이를 뭘 안다고? 내 자식이나 잘 봐.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물러갑니다. 비겁한 뒷걸음입니다. 하지만 돌아서며 중얼거립니다. 탈북자 가족은 다 조심해야 해. 순애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습니다. 오전 9시, 순애는 다시 강가로 향합니다. 아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하지만 두만강으로 가는 길목에 보위원이 막아섭니다. 노란 차단선. 초소. 이 구역은 봉쇄됐다. 더 접근하면 체포다. 김순애 동무, 당신은 지금 감시 대상이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순애는 가슴이 터질 듯 분노하지만 손 하나 쓸 수 없습니다. 주먹만 꽉 쥐어집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강물이 눈앞에 보입니다. 하지만 닿을 수 없습니다. 오후 3시, 주민회의장, 나무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10명 넘는 주민이 모였습니다. 보위원이 연단에 섭니다. 장철민, 국가 이탈 시도, 어머니 김순애는 자식 관리 부주의, 사상 교육 실패, 이는 중대한 과실이요. 순애 얼굴이 붉어집니다. 주먹을 떨며 일어섭니다. 당신들, 사람 아니야? 내 아들 찾는 게 잘못이야? 증거도 없이 탈북이라고 몰아가는 게 정상이야? 사람들은 고개를 돌립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편들지 않습니다. 침묵, 무거운 침묵. 주민 봉철수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70대 노인, 순애 가족과 30년 이웃.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실 나도 봤소. 그 아이가 밤마다 몰래 나가는 걸. 창문으로 내다보면 강 쪽으로 걸어가더라고. 이상하다 싶었소. 순애는 절규합니다. 목이 터져라. 거짓말 하지 마. 철수 아저씨, 너는 알아. 강에서 소리 들린다는 거. 30년 전 그날 밤 아저씨도 들었잖아. 봉철수는 눈길을 피합니다. 입만 꾹 다뭅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순애는 무릎이 꺾입니다. 저녁 6시, 순애가 집에 돌아오니 현관부터 안방까지 질질 끌린 물자국이 이어져 있습니다. 아침엔 없던 자국. 누가 들어왔다 간 겁니다. 아니, 무언가가. 그 끝엔 철민의 티셔츠 한 벌이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냄새가 비릿합니다. 강물 냄새, 썩은 냄새, 무언가 더 섞여 있습니다. 순애는 티셔츠를 들어 올립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에 뭔가 묻어 있습니다. 검은색, 끈적끈적한, 피는 아닙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 다음 날 아침, 중국 국경 초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무전기 너머 목소리. 한국인 추정소년 신발 발견. 두만강 건너편 약 2km 지점. 운동화 한 켤레. 리철성은 즉시 발표합니다. 확성기를 들고. 탈북 확정. 장철민은 중국으로 넘어갔다. 수색 중단. 하지만 순애는 신발을 직접 확인합니다. 보입으로 찾아가 우겨서 신발을 만져봅니다. 이건 물속에 오래 있었던 흔적이야. 강을 건넌 신발이 아니야. 이건 강바닥에 있었던 거야. 이끼가 끼었어. 이 냄새. 이건 며칠 전 신발이 아니야.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신발 밑창을 흡습니다. 물풀이 끼어 있습니다. 진흙이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그날 밤, 집 밖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순애는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목소리는 분명 아들의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엽니다. 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립니다. 엄마, 추워. 도와줘. 강 쪽에서 들립니다. 다음 날, 방송이 울립니다.
괴담 유포 금지, 강 관련 언급 시 처벌, 장철민 관련 대화 금지, 주민은 일상으로 복귀하라. 마을 전체가 더 조용해집니다. 숨소리마저 작아집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걷습니다. 장마당. 사람들은 순회를 피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누군가 속삭입니다. 아들을 못 지킨 여자는 불행을 불러온다더라. 가까이 하면 우리도 당한대. 순애의 손이 떨립니다. 장바구니를 세게 움켜쥡니다. 물건을 사려 해도 아무도 팔지 않습니다. 순애는 보입으로 찾아갑니다. 리철성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당신들, 아들 실종 진실 알고 있지? 30년간 14명. 전부 같은 시간. 왜 아무도 조사 안 해? 이상하지 않아? 보위원은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 건 당신이 알 필요 없어. 집에나 가 있어. 더 캐면 당신도 위험해져.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습니다. 위협입니다. 한밤중 순애는 몰래 마을 문서고에 들어갑니다. 뒷문 자물쇠를 부숩니다. 먼지가 코를 찌릅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납니다. 손전등을 비춥니다. 먼지 쌓인 기록 한 줄. 30년간 실종자 14명, 동일 시간 새벽 1시, 동일 장소 두만강, 전원 탈북 처리. 순애의 손이 떨립니다. 기록을 하나하나 넘깁니다. 모두 새벽 1시에 사라졌습니다. 전원 탈북으로 처리됐습니다. 나이도 다양합니다. 10대부터 50대까지. 성별도 섞여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 새벽 1시. 순애는 몸서리칩니다. 종이가 손에서 떨립니다. 왜 전부 같은 시간이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한 명. 25년 전 한 아이가 살아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지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메모. 이유 대상 교체. 다른 희생자 출연으로 원래 대상 방출. 순애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대상? 교체? 희생자? 무슨 소리야 이게? 목소리가 쉽니다. 다음 페이지. 실종자 인터뷰 기록. 실종 전날 가족들의 증언. 아들이 사라지기 전날 밤 악몽을 꿨다고 했습니다. 딸이 꿈에서 누가 부른다고 했어요. 남편이 강에서 목소리 들린다고 했습니다. 전부 같은 내용. 실종자 전원, 사라지기 전날 같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말했습니다. 따라와라. 순애의 눈이 커집니다. 철민도 그런 꿈을 꿨습니다. 기록 말미엔 붉은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잉크가 번져 있습니다. 절대 말하지 마라. 말하는 순간 다음 대상은 너다. 침묵만이 살 길이다. 순애의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손전등이 떨립니다. 파일 맨 밑. 오래된 사진 한 장. 흑백 사진. 수십 명의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모두 눈이 검게 번져 있습니다. 마치 눈알이 없는 것처럼. 사진 뒤에 작은 글씨. 1995년 8월 15일. 그림자에 끌려간 아이들. 영흥리 집단 실종 사건. 순애는 사진을 떨어뜨립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 철민 방을 뒤집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일기장을 찾아냅니다. 12월 20일. 어젯밤 또 꿈 꾸었다. 강 위에 사람이 서 있다. 나를 부른다. 목소리가 여러 개다. 무섭다. 12월 22일. 꿈이 더 선명해졌다. 그 사람이 가까이 왔다. 손을 내밀었다. 나는 도망쳤다. 12월 24일. 오늘은 꿈이 아니었다. 깨어 있는데도 목소리가 들렸다. 창밖에서 이리 와. 이리 와라. 순애는 쓰러질 듯 숨이 멎습니다. 일기장이 바닥으로 미끄러집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순애는 확신합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이건 탈북이 아니라 데려간 거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매년 한 명씩 데려가는 거야. 목소리가 단단해집니다. 분노가 두려움을 밀어냅니다.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보위원들이 순애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문을 걷어찹니다. 문서 고침입, 당신 간첩 혐의야. 국가기밀문서 무단 열람. 이건 중대 범죄요. 순애는 고개를 듭니다. 더 이상 굽히지 않습니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진실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지. 30년간 14명. 너희가 다 알고 있었잖아. 리철성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오후 2시. 다시 주민회의. 리철성은 주민 앞에서 외칩니다. 이 여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들 잃은 슬픔에 미쳐서 헛소리하고 있어. 괴담을 퍼뜨리고 국가를 모독하고 있다.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더 크게. 웃기지 마. 내가 진실을 숨기고 있잖아. 매년 한 명씩 사라지는 거 알고 있으면서 왜 조사 안 해? 왜 전부 탈북으로 처리해?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웅성거림이 커집니다. 누군가 속삭입니다. 저 여자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 누군가 집 주변을 맴돕니다. 발소리가 들렸다 사라집니다. 창밖에서 숨소리가 들립니다. 순애는 커튼을 젖힙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느껴집니다.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순애는 안방 벽에서 얇은 금을 발견합니다. 벽지 아래 숨겨진 금. 살짝 누르자 금이 벌어집니다. 벽 안쪽이 보입니다. 안쪽엔 손톱 자국이 잔뜩 있습니다. 피 묻은 자국. 누군가 필사적으로 긁은 흔적. 누가 여기에 갇혀 있었던 거지? 이 집에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순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한밤중 순애는 몰래 강가로 갑니다. 보위원의 감시를 피해 손전등 없이 달빛만으로 강가에 도착합니다. 발자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발자국은 사람과 짐승의 형태가 섞여 있습니다. 발가락이 5개. 하지만 발톱 자국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 발은 강에서 마을 쪽으로 나 있습니다. 들어간 게 아니라 나온 겁니다. 순애는 뒷걸음칩니다. 심장이 미친 듯 뜁니다. 강변을 따라 걷습니다. 갈대 사이 무언가 걸려 있습니다. 순애는 철민 손목에 늘 차고 다니던 붉은 끈을 발견합니다. 물에 퉁퉁 불어 있습니다. 끈을 잡아당깁니다. 축축하고 무겁습니다. 부디 살아있어라. 제발. 엄마가 꼭 찾을게. 기다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끈을 가슴에 꼭 안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오지 마. 위험해. 돌아가. 순애는 뒤를 돌아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분명 아들의 것입니다. 강물 쪽에서 들립니다. 철민아, 어디 있어? 대답해. 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바람만 불어옵니다. 가슴이 미칩니다. 다음 날 마을 간부 하나가 순애를 찾아옵니다. 주변을 살피며 속삭입니다. 김순애 동무, 그만 포기하시오. 철민이는 이미 데려갔소. 해마다 한 번씩은 그래야 하거든. 우리도 어쩔 수 없소. 순애는 얼어붙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습니다. 무슨 소리야? 해마다 한 번씩? 당신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야? 간부는 고개를 젓고 황급히 떠납니다. 순애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 없습니다. 내 손으로 끝을 보겠다. 강으로 가겠어. 직접 만나겠어.
뭐가 내 아들을 데려갔는지 그녀의 눈빛이 불타오릅니다.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분노만 남았습니다. 한밤중 새벽 1시 순애가 강가로 나갑니다. 맨발로 잠옷 차림으로 철민이 그랬던 것처럼 물결이 가라앉습니다. 달빛이 강물을 비춥니다.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떠오릅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수십 개, 수백 개, 우린 하나가 아니다. 우린 쌓여 있다. 30년이 넘도록,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우린 잊혀진 자들이다. 그림자는 수십 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남자, 여자, 아이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흘러나옵니다. 울부짖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전쟁과 굶주림, 탈북 중 죽은 이들이 강바닥에서 슬픔과 원한으로 엉켜 홀령군이 되었습니다. 목소리들이 겹쳐 울립니다. 끝없는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우린 총에 맞아 죽었다. 굶어 죽었다. 얼어 죽었다. 물에 빠져 죽었다. 아무도 우릴 기억하지 않는다. 아무도 우릴 위해 울지 않는다. 순애는 떨립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홀령들이 말합니다. 우린 매년 한 명을 데려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강물에 잠기지 않는다. 제시도심이어서 써줘 그래야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올해는 내 아들이었다. 순애는 주먹을 꽉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듭니다. 왜 내 아들이야? 왜 철민이야? 무슨 죄가 있어? 홀령들이 대답합니다. 죄는 없다. 다만 선택됐을 뿐. 홀령들이 계속 말합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이 마을 간부들은 알고 있었다. 우리가 매년 한 명씩 데려간다는 것을 30년 전부터. 그들은 침묵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전했으니까. 그들의 가족은 선택되지 않았으니까. 순애는 숨이 막힙니다. 온몸이 부르르 떨립니다. 알고 있었다고? 다들 알고 있었다고? 홀령들이 밝힙니다. 올해 대상은 간부들이 골랐다. 회의에서 정했다. 누구를 보낼지. 우린 그저 정해진 희생을 가져갔을 뿐. 내 아들은 가장 약한 집안의 아이였다. 아버지 없는 집, 권력 없는 집. 순애의 눈에 분노가 번집니다. 이빨을 세게 깨뭅니다. 피가 입안에 고입니다. 그때 리철성이 순애 뒤에서 나타납니다. 발소리가 묵직합니다. 권총을 든 손. 그래, 우리가 골랐다. 누군가는 가야 했거든. 마을을 지키려면, 더 많은 희생을 막으려면, 내 아들 하나 정도는 감수해야지. 순애는 천천히 돌아섭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내 아들 하나 정도? 감수? 내가 무슨 권리로? 리철성이 비웃습니다. 권력이 권리야. 난 선택하는 쪽이고 넌 당하는 쪽이었을 뿐이지. 순애는 이를 갑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순애는 강물로 걸어 들어갑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감쌉니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아들을 내놔라. 대신 나를 데려가라. 내가 더 오래 살았어. 내가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 나를 가져가. 강물은 세차게 일렁입니다. 물살이 거칩니다. 순애를 끌어당깁니다. 홀령들은 순애의 과거를 꿰뚫습니다. 모든 기억이 펼쳐집니다. 그녀가 숨겨온 것들, 거짓말했던 것들, 남을 배신했던 순간들. 너도 죄가 있다. 20년 전 너는 이웃을 밀고 했다. 너도 숨긴 것이 있다. 너도 완벽하지 않다. 순애는 눈을 감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오릅니다. 젊은 시절, 살기 위해 했던 선택들. 응. 하지만 내 아들보단 가벼운 죄다. 내가 대신 갈게.
내 목숨으로 아들을 사겠어.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홀령들이 웅웅거립니다. 강물이 소용돌이칩니다. 그들 사이에 균열이 생깁니다. 우린 계약을 깰 수 없다. 규칙을 어길 수 없다. 하지만 더 큰 죄인을 데려갈 수는 있다. 더 많은 피를 흘린 자를, 더 많은 거짓을 쌓은 자를. 강물 위로 붉은 기운이 피어오릅니다. 공기가 달아오릅니다. 홀령들의 시선이 리철성에게 향합니다. 홀령들이 외칩니다. 수백 개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올해는 그 남자를 데려가겠다. 30년간 침묵한 자, 14명을 선택한 자, 진실을 묻은 자. 리철성의 발밑이 꺼지듯 갈라집니다. 땅이 무너집니다. 뭐야? 난 잘못 없어. 난 명령만 따른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순애는 강물에서 나와 그를 바라봅니다. 내가 골랐던 희생을 이제 내가 대신하는 거야. 30년치 빚을 갚아.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동정은 없습니다. 검은 손들이 리철성을 붙잡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 발목, 허리, 목을 감습니다. 안 돼. 살려줘. 나한테도 가족이 있어. 제발. 하지만 홀령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리철성의 비명은 강물에 삼켜집니다. 첨벙. 물결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요해집니다. 물결은 다시 잔잔해집니다. 홀령들의 목소리. 대상. 교체 완료. 계약. 이행됐다.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바람마저 멈춥니다. 강물이 천천히 갈라지며 철민이 떠오릅니다. 얼굴은 창백하지만 살아있습니다. 눈을 뜹니다. 숨을 쉽니다. 엄마, 나, 집에 가자. 추버. 순애는 폭풍처럼 강물로 달려들어가 아들을 껴안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철민아, 철민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데려갈게. 집에 가자. 모자는 서로를 꼭 안고 옵니다. 강물이 조용히 흐릅니다. 영흥리는 그 뒤로 실종이 사라졌습니다. 순애와 철민은 다른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면. 한밤중 두만강 깊은 곳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울립니다. 낮게 천천히. 다음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계약은 계속된다. 누군가는 올 것이다. 물결이 천천히 일렁입니다. 달빛이 강물을 비춥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다시 가라앉습니다. 기다리며 다음 희생자를 불안함을 남기며 이야기는 끝납니다.